연속기획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힌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미디어 컨텐츠 업종 베스트 애널로 선정되신 DB금융투자 신은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상자 중에서 가장 젊으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깊이 있는 리포트를 내실까 기대가 네. 되는데요. 저는 특히 한 5G 통신 리포트 발간하시는 거 잘 네. 보고 있는데 네, 네. 이번에 수상 부문이 미디어 컨텐츠니까 오늘 네. 이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5G 네.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예,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나뉜다고 할 만큼 변화가 큰데 이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일단 코로나 이전을 보면은 시청률 정도를 보면은 지상파가 이제 계속 감소 중이었고 케이블이나 종편 TV의 시청률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OTT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넷플릭스 이제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한국 결제액, 월별 결제액을 보게 되면은 2월까지는 200억 원대 정도였지만은 3월 300억 원대, 4월은 400억 원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콕 쪽이 좀 늘어나면서 즉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콘텐츠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이제 전통 채널이 이제 강자였고 IPTV가 한국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했던 초기의 시각을 좀 뒤집는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TV로도 시청하시겠지만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는 네.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변화의 흐름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변화의 시간이 단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네. 전통 채널에서 휴대폰 등등을 통해서 볼 수 네. 있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네. 그 시장에 좀 날개를 달아준 그런 격이 됐는데 네. OTT 시장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도 앞서서 이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글로벌 시장 전체 규모는 좀 어느 정도고 어떻게 좀 형성이 돼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글로벌 OTT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디즈니나 뭐 아마존 프라임 등 여러 가지 OTT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구독자 수가 1억 8천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가 5천만 명, 자회사 훌루가 3천만 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OT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전 세계로 다 런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20년에는 좀 급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OTT들도 19년부터 굉장히 분주합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나 아니면 티빙 그리고 시즌 같은 것도 19년에 런칭을 했죠. 웨이브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의 옥수수와 그리고 지상파 3사가 만든 푹의 합작사인데요. 지상파 3사의 스트리밍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티빙 같은 경우에는 CJ ENM 계열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JTBC 계열의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 OTT들도 자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래도 순 이용자 수가 200에서 300만 명 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총 3천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 흐름 때문에 중소형 제작사들과도 많이 이제 논의를 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OTT 시장이 이제 개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가 점유율 1위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앞서 말씀 주신 웨이브인가요? 티빙이 더 점유율이 높은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CJ ENM 계열 네, 네. 티빙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점유율 싸움이 앞으로도 좀 치열하게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랫폼 회사보다 이쪽에 차라리 영화나 드라마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조금 더 앞으로 성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들리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지는 잠시 뒤에 또 토픽까지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잠시 뒤에 여쭙도록 하고 먼저 광고업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도 지각 변동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전통 광고업계는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하던데요.
네, 실제로 코로나19로 이제 광고업계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광고를 많이 하던 광고주들도 집행 규모를 아예 줄이거나 하반기로 아예 이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국내는 이제 감염자 수가 사실 2, 3월이 조금 피크였고 조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해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의 70% 정도가 다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도 광고 대행사들을 보면은 주로 미주나 유럽, 중국을 위주로 좀 부진을 했었고 미주와 유럽 지역은 아무래도 3, 4월부터 본격적이었으니까 2분기 실적도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광고 쪽에 피해가 있다면 미디어 광고 쪽은 또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여기는 어떤가요? 네, 온라인은 상황이 조금 더 나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광고 규모 자체가 좀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를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그 많은 매체를 이제 전통 광고 매체보다는 온라인 디지털 쪽에 좀 많이 편성을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에서도 SA, 이제 검색 광고라고 하죠. 검색 광고라고 보다는 배너 광고, DA 광고가 훨씬 더 좀 효과가 좋아서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요. 미디어 랩사들 1분기 실적에서도 SA 부문 말고 DA 부문은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관련해서 연관된 기업들이 사실은 대형 기업들이 더 유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온라인 광고가 주목을 받으면서 중소 광고 기업들이 요즘 꽤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어서요.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디지털 광고 쪽 하는 유명한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에코마케팅이 있겠고 미디어 랩사 같은 경우는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정도가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좋은 종목들은 에코마케팅과 인크로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볼만한 기업들이라고 보세요? 이쪽. 네, 저는 디지털 광고 성장세가 이제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했더라도 앞으로도 많이 이제 매체 전환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성장세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디지털 광고 업종 방금 언급드린 세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 보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위치해 있던 기업들인데 요즘 또 업계 내 지각 변동이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에코마케팅,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미디어로 다시 넘어가서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디어 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한한령 해제 조짐도 있어서 뭔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주가 측면에서 다른 언택트 기업들보다는 조금 탄력도가 덜한 측면은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함께 볼만한 기업까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미디어 업종 이제 몇몇 업종들은 그 코로나 이전 주가까지 아직 회복을 많이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우려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지금 이제 미디어 업종 종목들이 다 바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향 방향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다만 업사이드 측면에서 좀 옥석을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이제 콘텐츠 업체나 플랫폼 제공하는 업체들이 좀 안정적이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광고 대행사를 기점으로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한 뒤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종목별 대응 전략을 봐야 될 텐데 이제 컨텐츠나 플랫폼 쪽도 안정적이다 하셨잖아요. 네. 어떤 기업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요. 네, 이 부분은 제 토픽과 조금 연결되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 토픽인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면 20년 예상 PER이 이제 거의 50배 정도 시장 컨센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디어 종목 대비 밸류에이션은 높지만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18년, 19년 평균 PER이 거의 80배, 90배 정도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로 지금 밸류에이션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중국 시장이나 해외 OTT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래곤과 같은 컨텐츠 업체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제 주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 가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미디어 컨텐츠 광고까지 다 합쳐서요.
총 4종목 말씀 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 마케팅,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오늘 나 뭐 살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좋을까요? 하나는 너무 어려운데 예. 지금 주가 수준에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이제 드래곤과 인크로스인데 지금 최근에 인크로스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드래곤을 사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덜 오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는 네. 인크로스도 좋긴 한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접근하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컨텐츠 미디어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히신 DB금융투자 신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